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국어 강의를 하게 된 오은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한 1강과 2강 사이에는요, 여러분들 뭐를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교재 나가기 전에 필수로 먼저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먼저 하냐면 중간에 하다 보면 분명 중요한데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물론 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 중에서도 뒤에 나올 거지만 요 부분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단원을 나가는데 금방 아주 빠르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제자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 원리 할 때 우리 중세 국어부터 잠깐 볼 건데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만든 게 뭐죠? 세종대왕이 만든 게 뭐죠? 훈민정음 정확하게 맞췄어요. 한글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벼락 맞을 사람들이죠. 한글은 주시경 선생님이 만든 단어입니다.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킹 세종 오라버니 혼자 만드셨을까요? 누구랑 만들었어요? 성균관 유생 재편전 학자가 만들었죠. 정확하게 틀리셨습니다. 킹 세종 오라버님 혼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업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면 우리 처음에 수업이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자고 하나 더 질문할까요? 5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입니다. 갑자기 고민하면서 내 생일은 아닌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하고 많은 날 중에 5월 15일을 스승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5월달 보면 되게 많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온만 돈 들어가는 날이 많은데 왜 하필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일까요? 이제 다 이제 현장이라면 여러분들 다 정수리만 저에게 보여줬을 겁니다. 킹세종 오라버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킹세종 오라버님이 이걸 만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부터 못 배운 사람도 글을 알고 무식한 사람도 글을 알고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또는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게 됐죠. 그래서 결의의 큰 스승이라는 의미에서 킹세종 오라버님의 무엇을? 생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럴 때 킹세종 오라버님이 제자 원리를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음의 제자 원리가 뭘까요? 선생님 괄호가 2개나 있는데요. 하나만 하면 안 되나요? 아니죠. 자, 자음은 상형의 원리를 본떴고요. 그러니까 뭔가의 모형을 본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 하나씩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를 했고요. 모음은 역시 상형의 원리입니다. 하늘, 땅, 사람의 모형을 본떴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 모음은 합치는 원리라고 해서 합용의 원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단순하게 문제 나온다면 요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럼 모음의 원리가 제자 원리가 뭘까요? 가획의 원리 어디서 들은 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양을 본떴다? 그건 중국말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중국은 글자 하나가 뭐가 됩니까? 상형이고 우리는 발음이 되는 부분을 본떴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 기본자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양이 자, 발음을 하는 이 구강 구조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음을 발음해 보자고요. 제일 처음에 소리 나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이 얼굴에서 가장 앞에 나온 뭐부터 소리가 나요? 입술. 그래서 입술 2개라 해서 얘를 뭐라고 합니까? 양순음이라고도 얘기하죠. 양순음. 얘랑은 좀 다르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책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동시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 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이빨인 시조음. 그리고 여러분 요 부분이죠. 요 뚜껑 우리의 입 천정. 근데 혓바닥으로 앞에도 해보고요. 뒤에도 해보세요. 앞과 뒤를 혓바닥으로 하면 앞쪽이 어때요? 지금 딱딱해요? 말랑말랑해요? 딱딱딱딱딱딱 하죠. 그러니까 뼈도 오돌토돌한 것도 보이죠. 그래서 딱딱하다 그래서 여기를 경구라 그러고요. 뒤에 말랑말랑한 걸 뭐라 그럽니까? 연구라고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그래서 경구와 연구를 합쳐서 그냥 우리는 구개라고 하면
경구와 영구 모두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소리 낼 수 있는 게 목구멍 소리라 그래서 뭐? 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양순, 치조, 경구, 영구, 후음. 그러니까 킹세종 오빠는 우리가 발음 낼 수 있는 게 자음이 소리 나는 게 이 5곳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글 자음의 기본자 몇 개일까요? 니들 막 고민되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기본자 몇 개일까요? 이렇게 웃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현장에서도 얘기하면 대체로 여러 가지 아주 소리들이 다양합니다. 혹시 몇 개일까요? 기본자. 아직도 세고 있어. 5개. 아니 대놓고 적어놓고 대놓고 내가 여기까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소리 낼 수 있는 게 5개밖에 없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그래서 기본자가 뭐냐면 우리나라 한글을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적은 개수를 가지고 다양한 소리를 웬만하면 다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자음은 무엇? 상형의 원리이면서 뭐라 그랬죠? 가획의 원리라 그랬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자 5개가 뭘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 대학 갈 때도 그렇고 직장을 어디 잡고 싶어요? 어디서 하고 싶어요? 서울? 지방? 어디? 대부분 서울이죠. 대학도 서울 가고 싶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우리 대학으로 갑시다. 직장하면 또 이제 강남 이럴 수 있으니까. 옛날에 서울은 어디였을까요? 내가 여러분 암기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옛날 서울이 이렇게 됐다면 한강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었어요? 남쪽, 위쪽? 위쪽, 그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 북쪽만 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자는 뭐다? 강 넘어 서울 이렇게 5개로 외우셔야 됩니다. 아우 별짓 다 한다 진짜. 암기시키려고 다시 한번 기본자 뭐다? 강 넘어 서울. 아우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강 넘어 서울입니다. 다시 한번 강 넘어 서울.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더한다? 획을 하나씩 더 그은다는 겁니다. 획을 하나씩 더 그는 거예요. 자, 획을 하나 더 그으면 뭐가 될까요? 기역에다가 획을 하나 더 부어보세요. 그럼 아까는 이거는 뭐가 되냐면 소리가 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기역에다가 획을 하나 더 그으면 어떤 글자가 나와요? 크. 니은에다가 획을 더 그으면요? 드. 하나 더 그으면요? 트. 우리 세종 오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얘는요? 부, 푸, 즈, 츠. 옛날에 여린이엇이 분명히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발음해 볼까요? 크크, 느드트, 무브프, 스즈츠, 소리가 나죠.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무슨 소리가 납니까? 어떤 소리가 나요? 소리가 점점 세지죠. 그래서 거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근데 요놈의 이체자라는 게 분명히 소리 내는 위치는 비슷한 데서 나는데 세지지가 않아.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봤던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 있지 않아요? 뭐? 리을. 내가 대답하고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는 문답 형식으로 가야지. 자, 리을이 있죠. 보세요. 그 해보세요. 그 하면 혀가 어떻게 돼요? 모형을 본떴다 그랬잖아요. 그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혀를 막는 소리 아음이에요. 그러니까 킹세종 오빠는 이걸 보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느는요? 느하고 이를 때리죠. 그러니까 혀가 이를 툭 때리는 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때린다는 얘기예요. 위에. 그 다음에 뭐는요? 순음은 입술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또 그림 그려줘야지. 자, 이렇게 됐을 때 크 하면 어떻게 돼? 크 하면 혀가 크 하고 여기를 막아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크 길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모양을 약간 이렇게 세우면 뭐가 돼요? 기역입니다. 느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혀의 끝이 이빨 여기를 느 하고 때릴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 모양을 이렇게 세우니까 느가 되는 거고요. 입술 모양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니까 뭐, 스, 이빨이 어떻게 되나 스 할 때 양이빨이 갈리죠. 요걸 세우면 시옷 모양이고요. 여기 목구멍은 무슨 소리? 동그란 구멍에서 나는 소리에서 후음이 되는 겁니다. 아휴, 내가 태어났어도 나는 알았을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막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요놈의 이체자 르 해보세요. 르 천천히. 르 하면은 강 넘어 서울 중에서 어디랑 위치가 처음에 시작이 같아요? 그, 느, 뭐, 스, 응 중에 니은하고 같이 시작하죠. 그런데 느드트 빨리 해볼까요? 느드트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느드트 위로 때리기만 하죠. 근데 르 하면 어떻게 돼요? 시작점이 여기지만 이렇게 웨이브 치면서 혀가 뒤로 말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리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체자 리을이 되는 겁니다. 출발점은 같은데 거센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이체자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왔을까요? 반치음. 지금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아마 여기랑 비슷한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데 세지지 않는 소리. 스즈 츠인데 여기는 스 뭐 이런 비슷한 소리가 났겠죠? 여기는요. 소리는 크 소리가 날 텐데 크 이런 소리가 안 나고 비슷한 소리가 났겠죠. 이런 걸 이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다시 한번. 한글 기본자 몇 개? 95개 정답입니다. 뭐였죠? 어디서 살고 싶어? 서울에서. 그래서 강 넘어 서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갑자기 와서 선생님 전 강남에 사는데요. 강남이 비싼데요. 왜요? 이러지 말자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모음입니다. 이제 모음은 아까 무슨 원리라고 했습니까? 역시 상형의 원리면서 뭐의 원리다? 합용, 합치는 글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상형은 뭐 상형했죠? 하늘, 사람, 땅의 모양을 상형한 겁니다. 아까 자음은 뭐의 모양? 발음이 나는 뭐의 모양? 구강 구조에서 발음이 나는 위치를 본뜬 거죠. 자,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주 만물은 동그랗다고 생각한 거예요. 땅은요 평평하죠. 사람은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겁니다. 이게 상형이에요. 근데 물어봐야지. 하늘, 땅, 사람 중에 뭐가 항상 기준이었을까요? 사람.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하늘입니다. 그래서 임금도 하늘에 기도해야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아,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틀려줘야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나도 그 말 했는데 바로바로 머릿속에 오잖아요. 자, 그러면 항상 하늘을 기준으로 이제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하늘에다가 땅을 더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글자가 될까요? 오가 되겠죠. 반대로 땅에다가 하늘을 더하면요. 우가 되겠죠. 하늘에다가 사람을 더하면요. 어가 되겠죠. 사람에다가 하늘을 더하면요. 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발음해 볼까요? 오, 우, 어, 아. 입술 몇 번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 몇 번 움직여요? 오, 우, 어, 아. 몇 번? 한 번.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무슨 모음이라 그런다? 한 번씩만 합쳤기 때문에 단모음. 중세 국어를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 나왔다 그래서 조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이니까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드라마 한 번 더 보면 무슨 방송 보는 거죠? 재방송. 그래서 그걸 재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발음이 두 번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늘에다가 오를 합치면 뭐가 되죠? 요. 됐죠? 하늘에다가 우를 합치면요. 유. 하늘에다가 어를 합치면요. 여.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 오라는 거와 아라는 걸 합치면 뭐가 되죠? 와가 되겠죠. 발음해 볼까요? 얘 발음. 발음 몇 번 나요? 입술 몇 번 움직여요? 한 번 이러고 싶죠? 두 번? 두 번 나요? 한 번이에요? 환장하겠죠? 분명히 초출자에다가 한 번 더 하니까 발음이 두 번 납니다. 천천히 발음하면 보세요. 요. 이자가 굉장히 짧게 소리 나야 됩니다. 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한 번 발음하면 장애가 돼요. 보세요. 요크루트 아줌마. 요크루트 있어요? 요크루트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정말 미친놈이죠. 요구르트 아줌마 할 때 보면
요 그렇다 하지만 얘는요. 유, 얘는요. 이어, 얘는요. 얘는 저도 정확히 발음하더라고 희한하게. 우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뭐 이중모음이라고 현대국어에서는 한 번 더 글자가 나왔다 그래서 뭔 출자? 제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혹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킹세종 오라버님은 그것까지 다 이해하셨던 거예요. 자, 양성모음이 뭡니까? 밝은 소리, 가벼운 소리, 경쾌한 소리. 음성모음은 어두운 소리, 무거운 소리 이렇게 배웠죠 분명히.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해요? feel 똥삘입니다. 원리를 알아야지. 잘 보세요. 하늘, 사람, 땅 중에 뭐가 기준이라 그랬죠? 하늘. 잘 보세요. 땅으로부터 해가 솟아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땅 밑으로 해가 들어갈 수도 있죠. 자, 이러면 해가 위로 올라왔으니까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아침. 얘는 저녁. 그러니까 얘는 밝은 소리 오 양성이고요. 얘는 어두운 소리 음성 우가 되는 겁니다.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우리 대부분 오른손잡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양손을 씁니다만은. 근데 옛날은 더더욱이나 오른손잡이가 우선이니까 어느 게 정상처럼 보여요? 오른손잡이가. 그럼 하늘과 만났을 때 하늘과 사람이 어디 오면 돼요? 여기로 오면 사람의 오른쪽에 오면은 양성모음 아가 되고요. 사람의 왼쪽에 해가 있으면 음성모음 뭐가 된다? 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계열 요, 야, 유, 여 전부 뭐가 되는 거죠? 양성, 음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모음 조화를 배울 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만난다라는 걸 배울 겁니다. 됐죠? 됐어요. 그러면 모음의 기본자까지 다 됐고요. 합용이 무슨 의미인지, 상형은 뭘 상형했는지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돼버렸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는 중세가 끝났다라면 현대 국어의 자음체계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킹세종 오빠가 만든 1443년 이야기고 지금은 2019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현대 국어의 자음체계입니다. 표밖에 없어. 채워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딱 해놓고요. 소리가 나는 위치는 똑같아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조음, 점 또는 조음,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조음은 소리가 나는 5군데 어디였죠? 제일 앞에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양수는 똑똑한데요. 그 다음에 지조음, 수업할 만나. 그 다음엔요. 경국의 음. 그 다음에는 영국의 음. 마지막으로는 후음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이 두 개를 보통 뭐라고 얘기한다? 국의음이라고 얘기하면 경구, 영구 모두를 얘기한다. 다음, 여기는 이제 조음, 소리 내는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열, 소리를 터트리는 소리인 파열음, 터트리면서 마찰이 나는 파찰음, 그 다음에 마찰만 나는 마찰음, 비음, 유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것도 또 외우는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이제. 기대되죠. 기대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근데 하나 더. 여기다가 지금 같은 파가 나오죠. 여러분, 파열음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파열과 파찰음도 모두 무슨 범위에 속한다? 파열음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외우는 방법. 여름에 어디 가고 싶어요? 휴가를 가면. 바다. 좋아. 어느 바다로 갈까요? 강릉? 안 돼. 강제로 다 잘라야 되겠어. 어디로? 동해바다? 안 돼. 강릉이 동해인데 동해바다 안 돼. 이제 다른 데로 빨리. 인천 하지 말고 서해바다. 이게 강요를 할까요? 자, 동해바다 사람들 많아서 싫어. 요즘에 서해 가야 돼. 서해. 또 이러면 내가 서해 홍보대사 같은데 어쨌든 서해 가야 돼. 그런데 지금 카메라를 찍는 분이 여자분이라서 남자라고 생각하고, 자, 남자들이 결혼하면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아내랑 가야 되지. 그래서 누구랑 가야 된다? 마누라랑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외우는 방법 뻔해요. 어디 가자?
결혼해서 어디 놀러 가자? 바다 가. 자, 어느 바다? 서해 바다. 누구랑? 마누라야랑. 마누라. 야랑 가면 됩니다. 아유, 별걸 다 하네. 다시 한번.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우셔야 되지만 지금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 어디 간다? 바다 가자. 강릉 아니고 어디? 다시 한번. 바다 가자. 어느 바다? 서해. 누구랑? 마누라야. 10개를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짠짠짠짠짠짠. 제발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나중에 그러면 울림소리까지 해결을 하기 위한 겁니다. 어디 가자? 바다 가. 자, 어느 바다? 서해 바다. 누구랑? 마누라. 이하랑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미리 갑시다. 우리가 울림소리라고 하는 건 자음과 모음 중에 뭐가 울림소리죠? 모음이 울림소리입니다. 자음은 울림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요. 아, 보통 집에서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잔소리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거의 뭐 10명 중에 8명은 보통 엄마들이 잔소리가 많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잔소리 들을만 해. 아빠도 잔소리 들을걸요, 엄마한테? 한 20여 년 이상을? 왜 들을까요? 양말 20여 년 동안 제대로 안 갖다 놔요. 먹은 거 20여 년 동안 제대로 잘 안 담가놔. 그러니까 당연히 욕할 만하지.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어땠습니까? 엄마가 일어나면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고 세수하고 엄마 나 일어났어 이랬어요? 아니야. 엄마가 딱 오면 처음에는 딱 일어나다가 몇 년 지나면 밥 먹어라. 2번의 여유가 있네. 야 일어나. 그러면 아니야 아직까지 한 번의 여유는 있으니까 5분 정도는 여유가 있어. 야 하면은 가 이러죠. 자 그러면 귓속에 계속 잔소리 맴도는 게 뭐죠? 누구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아요? 막 울려요? 엄마. 그게 누굽니까? 마누라야가 엄마죠. 그러니까 비음과 유음은 뭐가 된다? 자음 중에서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안 울림인데 얘만 울림소리, 엄마 잔소리 소리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이야, 별걸 다 했어. 이제 됐죠? 이제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파열음의 삼중체계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파열음, 넓은 의미에서 파열음이죠. 삼중체계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선생님 여기도 있잖아요. 그럼 있죠. 된소리까지 있지만 거센소리는 없죠. 그러니까 삼중체계가 안 돼요. 그래서 파열음의 삼중체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현대국어의 자음은 총 몇 개일까요? 19개. 아우 이제 막 세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19개입니다. 중세국어 자음 몇 개? 자 이럴 줄 알아서 중세국어의 자음 보통 시험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자음 몇 개냐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기본자 몇 개? 으이씨 5개. 으이씨 네 그래서 강 넘어 서울까지 가르쳐줬는데 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게 난감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 주면 당연히 맞다 치고 넘어가 버리면 하나가 틀리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그러면 현대국어 이제 모음 체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국어의 모음 체계는요 그림을 하나 그리셔야 됩니다. 모음 사각도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턱이 입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가장 입이 벌어질 때 나는 소리가 뭘까요? 입을 가장 크게 벌려서 나는 모음이 뭘까요? 그 아의 위치는 여기가 아입니다. 선생님 여기잖아요. 가장 벌어진 거. 여기는 고통이에요. 소리가 아니라 고통. 으악! 고문 받으면 나는 소리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소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가 아예요. 더 이상 안 찢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입을 가장 안 벌렸을 때 나는 소리가 뭘까요? 이. 그 다음에 오 중에 우와 오 중에 어느 개? 우가 정 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이거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희한하네요.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는데 왜요? 자 입이 가장 크게 벌어졌을 때 나는 기준점은 아고요. 그 다음에 아와 이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음 사각도의 모양은 이렇게 배웠는데 아니요 이렇게 임의로 자르세요. 자르고요. 잘 보세요. 이 우 해보세요. 이 우 해보세요. 이면
혀가 앞으로 갈까요? 중간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에? 앞으로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위에. 내가 질문은 분명 앞이냐 중간이냐 뒤냐인데 대답은 위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다시 한번. 이 일을 하면, 아니 이거 왜냐면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왜? 현장에서도 대부분 비슷한 지금 반응이 나오니까 나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 근데 이게 스튜디오가 아닌가벼. 한 명이 지금 한 40여 명의 모굿을 해주는 아주 이런 괜찮은. 자, 우를 했을 때 이는 혀가 앞에 있을까요? 가운데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헷갈려요? 가운데? 환장원에 진짜 우리 그 강의를 할 때요, 요럴 때는 보통 음악도 한 번씩 틀어줘야 돼. 갑자기 송수에 나와서 난감하네 막 이런 것도 해줘야 돼. 왜냐면 보세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에 보면 가운데 있는데요. 보세요. 이런 애들이 많은데 이와 우를 빨리 해볼까요? 이우 하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우 하면 이가 어떻게 돼요? 혀가 이빨 뒤에서 막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우 하면은 목구멍으로 도망가죠 지금. 이우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전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눈 이유가 여기가 바로 전설 모음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후설 모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왜 노란색을 한 거예요? 자, 전설 모음은 여러분 보세요. 전설 모음은 뭐 하냐면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누구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다 더하면 되고요. 후설 모음은 뭐 하면 된다? 뒤집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얘부터. 잘 보세요. R을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맞죠? 어의 위치는 위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야 돼요? 위로. 왜? 밑으로 올 수가 없어. 더 이상 소리가 나는 곳이 없어. 바로 위니까 어가 되는 거예요. 을을 뒤집으면요? 똑같아요. 깍두기예요, 얘는. 우를 뒤집으면요? 오, 끝. 후설 모음입니다, 이게. 그러면 후설 모음이 만들어졌으니 전설은 뭐 한다? 더하기 하자 그랬죠. 이와 우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위가 되는 겁니다. 얘는 더할 필요 없어요. 깍두기야. 그 다음에 이와 오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왜. 이와 어를 더하면요? 이와 아를 더하면요? 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전설이라 그랬죠. 그러면 뭐가? 혀가 다 어디에서 소리 나는 걸까요? 앞에서. 혀가 다 어디에서? 뒤에서 나는 겁니다. 전설 모음 몇 개? 5개. 후설 모음 몇 개? 5개. 끝. 자, 그 다음에 이 에 한번 해볼까요? 이 에 어떻게 돼요? 이 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에 가운데 넣고 이럴 거예요? 까미면 이럴 거예요? 별거 다 해보자고. 이 에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입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어디로부터? 여기로부터 쭉쭉쭉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입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니까 여기는 문 닫으면 뭐죠? 폐업. 문 열면 개업. 그래서 여기는 폐모음.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개모음. 입이 벌어지는 거. 또 하나. 고설 저설 한번 해볼까요? 혀의 위치가 위에 있는 게 어딜까? 이 에 중에서 이죠. 그러면 여기는 폐모음이면서 무슨 모음? 고설 모음. 여기는 저설 모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이 동그래지는 소리도 있습니다. 보통 섹시한 소리 낼 때 어떻게 섹시한 소리 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인이니까. 그래서 오빠 막 이러잖아요. 어떤 소리? 막 이런 소리. 이 네 개는 무슨 소리? 입술이 동그래지는 원순 모음. 나머지 모두는 평순 모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돼버렸어요. 아유,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짜잔짠짠짠. 한 번에 같이 가는 것도 괜찮아요. 한 번 할 때 여러 번 하면서도. 자, 둘을 두 개 긋고요. 원래는 이렇게 됐는데 기준이 되는 게 뭐였다? 이가 기준이었다. 그래서 여기를 임의적으로 딱 나누고 난 뒤에 뭐가 된다? 여기가 무슨 모음? 전설 모음이 되고 뒤에는 뭐가 된다? 후설 모음이 됐다. 전설 모음은 뭐하기? 더하기. 후설 모음은 뭐하기? 뒤집기. 진짜 별짓 다 했죠?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알겠죠? 영혼 없이 끄덕끄덕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 그래서 아를 뒤집으니까 어가 되고, 여기다가 의와 우가 있었죠. 아를 뒤집으니까 어가 되고요. 의는 뒤집어도 의미가 없는 깍두기에다가 우를 뒤집으면 오. 그러면 더하기 이와 우를 더하니까 위, 이와 오를 더하니까 왜, 이와 어를 더하니까 에, 이와 아가 더해지니까 애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는 폐모음, 닫히는 폐모음, 열리는 개모음, 고설, 혀가 위에 있는 고설, 여기는 혀가 밑에 있는 저설, 중간은 당연히 중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 우 계열은 전부 섹시한 소리인 원순모음, 나머지는 평순모음. 자, 됐죠? 아니, 어려운 거 없어요. 그 원리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음 사각도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 혀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혀의 위치 앞에 있으면 무슨 모음? 전설모음. 뒤에 있으면 후설모음. 입술 모양에 따라서 동그래지면 무슨 모음? 원순모음.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모음? 평순모음이 된다. 혀의 높이에 따라서 높이 있는 건 뭐죠? 고설모음. 그 다음에 저설모음. 마지막으로 개구, 입이 벌어지는 게 개구입니다. 무슨 모음? 고설모음은 폐모음이 되는 거고요. 저설모음은 개모음이 되는 거죠. 됐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단순합니다. 근데 무조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우리가 재밌게만 좀 머릿속에 그려내면 충분해요. 됐나요? 자, 이제 현대 국어 중입니다. 자음 몇 개였나요? 아이씨, 19개. 우리가 이 자음, 현대 자음 체계도를 한 지가 한 40년 됐죠. 그래서 까먹었죠. 내 기억은 한 10여 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40년 정도 됐나 봐요. 모음은 단모음 몇 개입니까? 10개. 뭐? 앞에 거 무슨 모음? 전설모음 몇 개? 5개. 후설모음 몇 개? 5개. 그래서 10개입니다. 근데 나 이중모음 모르겠는데요. 우리 총 모음 몇 개일까요? 자모음 몇 개일까요? 현대국어.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귀하 시험 보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몇 개? 총 40개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이중모음 몇 개만 나오면 돼요? 11.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음은 총 몇 개? 21. 총 40개의 의문체계입니다. 저거 오지선다나 사지선대 나오는데 나 귀화해야 되나? 뭐 이런 반응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됐죠? 다음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요쪽으로 좀 당길까요? 요거 하기 전에 요쪽만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고 가자고요. 이쪽 지금 표를 그린 건 제가 가독성을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걸 한 다음에 한번 멋있게 한번 보려고 예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해놓고 해야겠지. 자, 우리가 자음 모음할 때 로마자 표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로마자 표기는 지금 이거를 암기하셔야 나중에 로마자 표기 한다는 챕터를 뭐 2시간만 해도 끝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암기하지 않는다라면 영원히 헷갈리다가 떨어집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가 있고요. 아를 뒤집으면 뭐죠? 우리 앞에서 이제 아를 뒤집으면 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에다가 하나를 더 그으면요. 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 우, 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아는 어떻게 합니까? A죠. 요놈 독특한 놈이에요. 요놈 뭡니까? 이오. 이오입니다. 그런데 얘는 아부터 시작했으니까 A로 가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이. 얘는요? 에. 그 다음에 얘는요? 오. 우. 아이. 그대로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놈만 독특한 놈이에요. 됐죠?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이제 Y 계열이 옵니다. 이 Y 계열은 반모음이라 그래서 이 모음이 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얘는 이 플러스 아는 뭐가 될까요? 발음하면 이야가 되는 거죠. 얘는 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야가 되는 겁니다. 이 플러스 어는 뭐가 되는 거죠? 여. 그쵸? 이 플러스 에는 예. 아이고.
2 플러스 A는 얘. 됐죠? 2 플러스 5는 요, 유. 요 녀석이 독특해요. 요 녀석이. 요 녀석은 그냥 으만 있는 겁니다. 독특한 녀석들만 좀 체크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A에다가 뭐만 붙이면 된다? Y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Y, A. 얘는요. Y, E, O. 얘는요. Y, A, E. 얘는요. Y, E. 얘는요. Y, O. Y, U. 얘는요. E, U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독특한 놈들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W 계열입니다. W 계열은 O나 U가 붙여진다는 얘기예요. 아가 뭡니까, 여러분? 양성이니까 어느 게 양성이에요? O가 양성이죠. 그러면 O와 아가 만나면 뭐가 되는 거죠? 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책들은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체계를 다시 잡아준 겁니다. 그러면 어는 누구랑 만나야 돼요? 우랑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워. 그 다음에 얘는요? 왜 하면 되잖아요. 왜. 그 다음에 여는요? 왜, 위, 의가 되는 겁니다. 또 요 녀석이 또 독특한 놈이죠. 근데 여기 독특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W 계열이기 때문에 뭐가 만나죠? W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죠, 분명히. 여기는요. W, E, O가 돼야 되죠, 원래. 그런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W하고 E는 같은 위치에서 발음이 나요. 그러니까 두 번을 똑같은 발음을 한 곳에서 두 번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E가 없어져 WO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엔 그대로 뭐가 됩니까? W, A, E, W, E. 요 녀석도 소리대로만 가야 돼요. 뭐? O, E, W, I. 요 놈은요. 발음이 뭐냐면 유아인. 죽을 때까지 내가 한번 밀어보려고, 유아인을. 그래서 유아인. 됐나요? 이거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면 조금 편할 거고요. 암기 안 하면 뭐가 된다? 난감하네, 이게 됩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요로 다시 넘어갑시다. 요건 또 지워볼까? 짜잔, 짠짠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아가 뭐였죠? A. 어우, 천재인가 봐. 여기는 이 색깔은 독특한 놈이라는 거 표시한 겁니다. 그 가독성이 있잖아.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별짓을 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EO. 여기는요? A. 여기는요? E. 여기는요? O. U. 여기는 I. 그 다음에 Y 계열이면 반모음 뭐가 오는 겁니까, 여러분? 반모음 E가 오는 거죠. 그래서 E와 A가 만나서 야가 됐으니까 WA 그냥 YA가 오면 되는 겁니다. Y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YA. 여기는요? YEO, YAE, YE, YO, YU. 이 녀석은 EU. 독특한 놈이죠? 그 다음에 W는 뭡니까? O 또는 U가 되는 거죠. O 또는 U. 그래서 W만 붙이면 됩니다. O에다가 양성과 양성이 만나서 와가 됐으니까 WA. 얘는 음성이기 때문에 음성 모음인 우와 어가 만나서 워가 됐는데 원래는 뭐예요? W, E, O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W하고 E는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니까 하나가 생략이 돼서 WO. 얘는요. WAE, WE. 여기는 소리대로 OE. 얘는요. WI, UI인.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자 표기에서 모음입니다. 네, 이렇게 또 질문해 봐야지. 여러분들 K도 쓰고 G도 쓸 수 있죠. KG 쓸 수 있죠. 또 뭐도 쓸 수 있어요. B와 P도 쓸 수 있죠.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돼요, 도대체?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 기억을 K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G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돼요? 앞에 쓸 때 앞에 고개 3번 끄떡 뭐 K?
아니면 앞에 끄떡 두 번이면 G? 자, 독특한 녀석들이 바로 이 세 놈이에요. 뭐가 됩니까? GK도 쓰이고요. DT로도 쓰이고요. BP로도 쓰인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이 기억이 뭐 앞이면은 모음 앞에 기억이 있다라면 G, 그렇지 않다라면 K. 마찬가지 D가 모음 앞에 있다라면 뭘로? D, 그렇지 않으면 T. 마찬가지로 모음 앞에 뭐가 있다라면 비읍이 있다라면 뭐가 되고요? B, 그렇지 않으면 P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는 뭐가 된다? 그 다음은 전부 다 KTP만 적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KK. 그 다음에 K. 여기는요, TT, T. 여기는요, PP, P가 되는 거죠. G는요, J. 그 다음에 쌍기신가 JJ. 치읓은요, CH. 시옷은요, S, SS. 여기는요, NG. H. 여기는요, L. 여기 N. 여기는 M. 여기가 NG가 되는 거죠. 근데 요 녀석 잘 봐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R로 쓰일 때는 초성일 때는 R을 씁니다. 리을이. 그런데 뭐일 때는 종성일 때 종성에 리을이 있으면 L로 쓰고요. 리을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라면 LL을 쓰는 겁니다. 되셨죠? 요 정도 알아두시면 로마자 표기는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머릿속에 이게 있다라면요. 잘 보세요. 로마자 표기는요. 제발 부탁인데 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표기를 뭐 해봐야 돼요? 발음한 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쓰기는 백마라고 쓰지만 발음이 뭐죠? 백마라고 발음이 되죠. 그러면 얘를 표기하는 게 아니라 얘를 표기해야 되죠. 비읍이 뭐 앞에 있죠? 모음 앞에 있으니까 뭐가 된다? 비대문자. 왜? 명사니까. 그 다음에 애가 뭐가 되는 거죠? A, E. 그 다음에 이응은 N, G. 미음은 M. 아는 A. 백마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금방 끝나요. 해도지 발음이 뭐죠? 국외음화에서 해, 도, 지가 되는 거죠. 얘는 체온이 아닙니다. 체온이 아닐 때는 뭘 쓰지 않는다? 대문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히읗을 먼저 와야 되니까 뭘 쓴다? 소문자 H가 돼야 되죠.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겁니까? A, E. 그 다음에 디귿은 뭘 써야 돼요? 디귿은 뭘 써야 됩니까? D를 써야 돼요? T를 써야 돼요? D. 왜? 모음 앞에 디귿이니까 도, 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겨울. 아, 집이 어디죠? 수유? 강북이네. 서울의 끄트머리. 이 동네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전철 타면 발음해봐요. 학여울? 학여울? 하겨울이라고 안 해요? 학여울 그래요? 하겨울 그래요? 학여울? 오,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었나 봐 옛날에. 보통 하겨울 그러던데. 아닙니다. 학 플러스 나중에 배우지만 이 선행 모음이 올 때는 니은이 첨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중에 배워요 여러분들. 학여울인데 기역과 니음이 만나면 비음화에 의해서 기역이 이응으로 소리나기 때문에 학여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이니까 이건 대문자를 써야 되죠. 왜? 동네 이름이니까. 채원이잖아요. 아, 몰라요? 채원이에요. 수유리도 채원입니다. 아이씨. H, 그 다음에 A. 여기는 뭘 써야 돼요? G 써야 돼요? K 써야 돼요? K. 왜요? 모음 앞이 아니니까. 학. 그 다음에 뭘 씁니까? 니어니까. 니은 소리 났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N. 여가 뭐죠, 여러분들? 저기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뭡니까? Y, E, O가 와야 되는 거죠. Y, E, O. 울은 원래 이가 없는 거죠. U, 리을이 어디 왔습니까? 종성에 왔으니까 L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죠. 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좋고 좋지. 발음요. 축약에 의해서 좋고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JO 소문자입니다. 체온이 아니니까. 얘는요. 크는 쌍기역, 쌍기역은 무조건 뭘로? K로. 그래서 코. 아유 쉽다. 낙동강은요. 발음이 뭐죠? 낙동이 있는 강입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N, A, D예요? G예요? K예요? K, 모음 앞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똥이니까 D, D, O, N, G. 얘는 뭘 써야 돼요? G. 왜? 모음 앞에니까. 그래서 G, A, N, G.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 맞는데요, 선생님. 이게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래요? 선생님 보세요. 디귿이니까 TT 맞잖아요. TT. 그러면 저 DD입니다. TT가 아니라. TT.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만 조심해. 나중에 처음부터 해가 있는데 이럴 때 있죠. 이럴 때는 원래 이 소리가 무슨 소리로 난 거죠? 된 소리로 난 거죠. 된 소리로 나는 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TTONG가 아니라 DONG가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처음 한 게 뭐였죠? 첫 번째, 킹세종 오라버님의 잠호음 원리, 그 다음에 현대국어의 잠호음 원리, 그 다음에 뭐까지도 로마자 표기. 이해되셨죠?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믿고 따라오면 충분히 할만한 게 또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끝났다고 바로 하지 말고요. 반드시 꼭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